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요, 공인중개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자격고시 시험제도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한 20년 이상 종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인중개사들과 그런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장도 한계 시장에 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 1인당 매매 계약 건수가 9.3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죠.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도는 극도로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때는 8.9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2008년 이후에 두 번째로 그 거래 계약 건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4년, 15년, 16년 한 2, 3년 동안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그 가구 수를 보면은 한 1,700만 가구 수로 본다면 나누기 10만으로 한다면 공인중개사 1인당 170가구가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사람 공인중개사가 170가구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될 때는 상당히 수익이 높았는데요. 이제는 10만 명이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장도 레드 오션 시장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 그래도 저금리 기조로 공인중개사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또 열풍이 2년 전에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떠나서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제는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을 이루어지고 있죠. 60점 이상이면 가락 40점이 넘어서 평균 60점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평가 시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또 그런 대안도 모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개업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심한 그런 경쟁을 해가면서 털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2018년 4월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4분기에는 주택 매매 거래가 눈에 띄게 현재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사실은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은 휴업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 6월 20일 날부터 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언젠가도 부동산 사업자들에게 약인가 독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살 길은 전속계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단순히 중개 업무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들, 또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기획하고 또 개발하고 특히 임대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 관리. 그리고 뭐 평가는 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겁니다만은 이제 평가 업무라든가 또는 자금 조달, 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서 단순히 중개뿐만 아니라 이런 법률적인 지식과 또 세무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문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자금 어떤 조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동산 서비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이제는 공인중개사도 한계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인중개사와 또 부동산을 매매해서 중개하는데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업무는 세무사가 합니다. 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의 자산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업무는 법무사가 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데 무슨 소송 사건이 생기면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와 법무사와 변호사와 감정평가사들이 협업 시스템을 갖추어서 원스톱으로 그런 모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도 나도 세무사계요, 너도 나도 법무사계요, 너도 나도 변호사계요,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계요. 시장이 포화시장이 왔고 한계시장에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누구와 함께 융합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만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로서의 그런 법률 지식과 또는 세무 모든 영역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아니면 너도 나도 개업하지 말고요. 개업하려면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협업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고객들하고 전속계약이 치러지고 전속계약 이후에도 법률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또는 임대하고 관리하는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익도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보시게 되면 제15조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인증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규모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한 사무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세무 업무는 세무사, 등기 업무는 법무사가 일괄적으로 완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서비스 사업이 발전된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협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호사나 세무사나 법무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